자, 1번. SiO2 함량과 마그마 냉각 속도에 따라 주요 화성암 분류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가로축이 SiO2 함량인데 현무암 축에 SiO2 함량이 적지? 그래서 적다가 될 것이고 B 같은 경우 화강암 쪽은 SiO2 함량이 많기 때문에 현재 B 쪽은 많다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세로축이 냉각 속도인데 현무암은 빠르게 식어서 만들어진 화산암이기 때문에 C 쪽이 빠르다. 그리고 D, 솜노암과 화강암은 심성암, 냉각 속도가 느리의 천천히 만들어진 화성암이죠. 그래서 D는 느리다. 나머지도 빈칸을 좀 채워보게 되면 현무암, 그다음 안산암, 유문암 될 것인데 기본적으로 SiO2 함량 나누는 그 기준값들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52와 63이 되겠지? 그래서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 될 것이고 그리고 솜노가 화강암과 같은 심성암은 그 중에 현무암과 SiO2 함량이 유사한 바로 반려암이 되겠지? 자, 문제. A는 B보다 적고 C는 D보다 빠르고 맞는 말이지? 자, 유문암은 SiO2 함량 현무암과 자, 화감과 비슷하다. 맞죠? 63% 이상으로 이제 유문암과 유사하다. 안산암의 조직은 화감보다 현무암과 비슷하다. 안산암은 화산암으로서 입자가 작은 참고로 지표 밖으로 분출된 다음에 빠르게 식어서 결정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입자 성장 기간이 짧기 때문에 입자가 작은 세립질을 이루고 있다. 반면 반려암, 솜노감, 화감 같은 심성암 같은 경우에 입자가 자랄 수 있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성장 기간이 길기 때문에 입자가 큰 조립질이 되겠지. 2번 에팔레치아 산맥과 칼레도니아 산맥에 대한 설명 나와 있는데 첫 번째로 둘 다 모두 습곡 산맥이다. 두 번째로 두 개 산맥의 암석과 지질 구조가 연속적이다. 참고로 북아메리카 에팔레치아 산맥과 그리고 유럽에 있는 칼레도니아 산맥 같은 경우에 과거 고생대 말에 판게아가 만들어질 때 대륙끼리 부딪히면서 서로 습곡이 일어나게 되고 그때 만들어진 바로 습곡 산맥입니다. 그 이후에 다시 판게아가 분리가 되면서 현재 다시 이 두 개 산맥으로 분리가 이루어지게 된 거지.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암석과 지질 구조가 연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자, 기억. 두 산맥 모두 신생대 만들어졌다. 다시 말하지만 자, 대륙끼리 부딪힌 판게아가 만들어질 때 고생대 말에 형성되었다 그랬죠. 그래서 고생대 말 판게아 때, 판게아 형성 때 습곡산맥이 만들어졌다. 자, 니은 에팔레치아 산맥 삼엽중 화성이 산출될 수 있다. 자, 그랬는데 참고로 고생대 말에 두 개 대륙이 부딪힐 때, 대륙끼리 부딪힐 때 대륙과 대륙 사이 바로 바다겠지. 그래서 해양에 있던 여러 가지 해저 태종물들이 두 대륙이 서로 부딪힐 때 해저 태종물들이 밀려서 산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생대에 살았던 여러 가지 생물들의 화석들도 같이 밀려서 올라갈 수 있는 거지. 그러면 고생대 말이니까 고생대 시대에 살았던 해양 생물들의 화석이 산출될 수 있다. 대표적인 표준 화석인 삼엽충 나올 수 있겠지. 자, 백연어는 기억을 대륙 이동설 증거로 제시했다. 맞는 말이죠. 지질 구조의 연속성. 이걸 역시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외에도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의 해안선 일치, 그리고 화석의 분포 연속성, 그리고 빙하 분포나 또는 이동 흔적. 이게 대표적인 백연어가 제시한 증거죠.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3번. 자, 태저감 가나다 분류하고 그 이에 나타낸 것. 일단 태저감 종류는 원래 생성 과정에 따라 나누는 거지. 세설성하고 유기적, 화학적 있을 건데, 자, 기본적으로 이암과 사암, 여감. 이거는 원래 있던 애들이 잘게 부서진 다음에 부서진 입자들이 쌓인 거지. 세설성 맞는 말이고. 자, 그리고 석탄이 나왔으니까 나 같은 경우 석탄은 식물이 쌓인 거지. 그러니까 유기적 될 거고. 그리고 석회암은 유기적, 화학적 다 되는 거니까 나머지 화학적. 됐죠? 자, 가는 구성 입자 크기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자, 이암은 입자가 작은 점토가 주가 되는 거고, 사암은 모래가 주였죠. 여감은 자갈이 주가 되는 거지. 다른 애들도 있을 수 있지만 주가 되는 애들이 될 것이다. 자,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점토하고 모래하고 자갈 얘기했지만 모래 크기 정도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지. 왜냐하면 문제상에서 크기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잖아. 그래서 모래 입자 크기는 16분의 1에서 2mm라는 것. 이거보다 작으면 점토고 더 크면 자갈이고 기억하셔야 돼. 자, 그리고 세설성은 이거 말고 또 있죠. 누구 있습니까? 세설성. 셰일? 셰일은 이암과 똑같지. 응해암이었죠. 화산재가 쌓인 응해암 역시 세설성이었습니다. 자, 나는 유기적 맞고 해수 NaCl. 자, 이 의미지. NaCl이 침전대의 형성. 원래 물속에 녹아있던 성분들이
앙금 만든 다음에 가라앉아서 만든 걸 그걸 바로 우리가 화학적이라고 말하잖아. 맞지? 원리를 그대로 말한 거니까 암염, 기억. 맞지?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암염이라 하죠? 자, 4번. 위도 45도 N 위치한 어느 해령 부근 해저 고지자기 분포 나와 있습니다. 자, 기억. A 지점은 남쪽 방향으로 확장하고 있다. 참고로 해령은 발상 경계로서 위쪽, 아래쪽, 해령이 양쪽 판들은 서로 해령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위쪽 판은 자, 위쪽으로, 아래쪽 판은 아래쪽으로 이동하게 되겠지? 자, 그런데 고지자기 방향을 보게 되면 자, 어두운 색이 정자극해 지금의 자기장 방향과 동일한데 자, 그러면 지향하고 있는 방향이 바로 북쪽이 되겠지. 그래서 위쪽이 북쪽, 아래쪽이 남쪽이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A 지점은 지금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거죠. 해양 지각 연령은 A 지점, B 지점보다 많다. 참고로 해령에서 해양 지각이 만들어지고 이게 점차 양쪽으로 확장되어 갈 건데 그러면 해령으로부터 거리가 멀수록 나이가 많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래쪽 같은 경우에 위에 A와 속한 판과 A가 속한 지점과 같은 나이대가 이 빨간색 영역이 될 건데 B는 좀 더 멀리 있는 거지. 그래서 B가 더 나이가 많다는 걸 알 수가 있다. A 지점, B 지점 고緯도에서 생성되었다. 참고로 암석들이 만들어질 때 당시 위도값과 유사한 값의 복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A는 플러스 65, B는 플러스 60이기 때문에 A가 좀 더 고緯도에서 만들어졌음을 알 수가 있는 거지. 자, 여기서 문제에서 묻고 있진 않지만 암석들이 지각들이 만들어지는 곳은 바로 해양지각, 생성지 바로 해령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 복각이 만들어지고 복각이 굳어진 다음에 결정된 다음에 이동하게 될 거니까 바로 이 해령의 위치 자체도 지금 위도값이 달라지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지. 문제에서 물론 묻지는 않고 있지만 자, 그래서 해령을 포함한 이 전체 지계 자체가 움직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5번 해양판 가와나 경계 및 열점 A, B 각각 분출된 화산섬의 분포와 연령 나와 있습니다. 먼저 나와 있는 자료를 먼저 분석해 보면 자, 열점으로부터 화산섬들이 분출돼서 만들어지고 그리고 판의 이동과 함께 화산섬들이 그 판의 위에 실려서 함께 이동하게 될 거야. 그러면 열점이 바로 시작점이 될 것이고 지금 현재 30, 바로 3천만 년 돼 있는 곳까지 현재 이 3천만 년 동안 이만큼을 이동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지. 자, 가에서는 그러면 나에서도 마찬가지로 B 열점으로부터 30까지 3천만 년 동안 이만큼 이동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의 판이나 나의 판이나 같은 방향인 왼쪽으로 둘 다 이동하고 있고 그리고 같은 방향 왼쪽이라 봤을 때 좀 더 뒤에 있는 나의 판이 좀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가가 왼쪽 가고 있는데 나도 왼쪽 가고 있는데 같은 방향 가고 있는데 나가 뒤에서 와서 들이받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지. 바로 결과적으로 경계를 기준으로 본다면 서로 접근하고 있는 수렴형 경계가 되는 거지. 자, 수렴형 경계는 꼭 두 개가 양쪽 판이 수렴 경계 기준으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두 개 판이 서로 접근하면 수렴형, 멀어지면 발산형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절대적인 운동이 같은 방향일 수도 있고 반대 방향일 수도 있고 그런데 상대적인 움직임이 서로 접근하는 것이면 이거는 수렴형 경계가 된다. 자, 기억. 최근 3천만 년 동안 판의 평균 이동 속도, 같은 기간 동안 이동한 거리를 따지게 되면 A보다는 B가 많이 움직였으니까 B가 더 빠르겠지? 현재 가나 경계 수렴형 맞죠? 서로 접근한다 그랬습니다. 뒤에 있는 나가 더 빠르기 때문에. AB 모두 분출된 마그마 SiO2 함량 돼 있는데 참고로 열점에서는 현무암질 마그마가 분출되게 되는 거지. 현무암질 마그마는 SiO2 함량이 52% 미만, 바로 염기성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건 틀렸다. 6번 어느 화성암이 생성된 후 방사성 동위원소 X와 자원소 Y 함량 나타낸 것 되어 있습니다. 자, 자료를 보게 되면 방사성 원소가 붕괴되어서 반으로 줄어드는 기간인 반감기를 확인할 수 있는데 현재 원래 까만색이 방사성 동위원소 X인데 이게 자원소 Y로 변해서 현재 2분의 1 되는 것 기간을 보게 되면 바로 0.5억이 바로 반감기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기억 X 반감기는 0.5억 맞고 자, 니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Y 함량 자, Y는 자원소니까 현재 X가 분기돼서 X는 감소하지만 Y는 늘어나고 있는 거지. X는 감소. 그래서 분모는 커지고 분자는 작아지고 있으니까 전체 값은 감소되고 있겠지.
감소한다. 맞는 말. 자, 디귿. 화성암이 생성되고 1.7억 년 후 X 함량 물어봤는데 16분의 1이 되려면 반감을 4회한 것. 그러면 0.5억이 4번이니까 2억이 지났다. 자, 이랬을 때 16분의 1보다 작아지는 거지. 그래서 2억 년 이후부터 16분의 1보다 작아지는 거니까 아직 1.7억이니까 2억이 안 되었으니까 이 말은 틀렸다는 거지. 자, 7번. 자, 어느 지역 지질 단면 나와 있는데 단층 A, A-와 B, B- 모두 정단층이다. 지금 먼저 A를 먼저 볼게. A 같은 경우에 단층 면이 있다면 지금 관입된 이 형태를 비교하면 되겠지? 어쨌거나 왼쪽이 상반, 오른쪽이 하반이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관입된 영역을 생각하면 상반이 올라간 겁니까? 내려간 겁니까? 내려간 거지. 현재 상반이 내려갔다 말은 정단층이야, 역단층이야? 정단층이죠. 자, 그리고 B, B-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지금 나와 있는 명확한 여감을 보면 될 건데 뭐 여감 말고도 석회 안 봐도 되지. 어쨌거나 자, 지금 왼쪽 역시 상반, 오른쪽이 하반이 될 건데 지금 상반이 밀려 올라갔다는 거 알 수가 있지? 그럼 무슨 단층? 역단층이죠. 역단층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두 정단층 틀렸고 자, 사암에서 화성암 포획암으로 산출될 수 있다. 자, 포획암이 될 수 있는 건 관입당한 놈이야, 관입한 놈이야? 당한 애지. 먼저 형성돼 있던 애가, 기존에 있던 애가 자, 마그마 올라올 때, 뚫고 올라올 때 파편 깨져가지고 이쪽 들어가는 거잖아, 맞지? 들어가서 함께 굳어버린 거 말할 거니까 먼저 기존에 있던 애에 의해, 자, 있던 애가 포획암이 가능하다. 그럼 그럼 관입 당한 놈이니까 지금 사암이 가능하겠죠? 됐고. 자, 생성 순서는 B, 자, 화성암 A 돼 있는데, 먼저 보게 되면 B가 먼저입니까? A가 먼저입니까? B가 먼저죠. 먼저 B, B- 만들어진 다음에 관입을 당했고, 맞지? 관입 당했기 때문에 B가 먼저란 걸 알 수가 있고, 근데 관입된 게 또 역시 A에 의해서 잘렸잖아, 맞지? 그래서 A가 제일 마지막이란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우리나라 북은 발달한 온대 저기압 동반된 어떤 전선 단면 나와 있는데, 자, 봐봐. 문제에서 기온의 역전층이 분포하지 않는다 그랬어. 기온의 역전층이 뭐냐면, 원래 여러분들 대륙권, 지표에서 올라갈수록 기온이 어떻게 변하죠? 감소합니까? 증가합니까? 감소하게 돼 있지? 근데 이게 역전이란 말은 말 그대로 그 변화 경향이 반대다 그 말이야. 그러면 높이가 높아질수록 기온은 어떻게 되는 것? 높아지는 것, 증가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근데 이게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잖아, 맞지? 원래 기온의 역전층은 높이가 높아지면 기온이 증가하는 건데 이게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어.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표 올라갈수록 기온은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 그 말이지. 여기에 15도씨라고 나와 있지만 위에 나와 있는 등호선, 위아래 나와 있는 등호선에 온도가 안 나와 있잖아, 맞지? 그 변화를 알라 그 말이야. 다시 말하자면 올라갈수록 기온은 낮아진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래쪽이 더 높을 거니까 16이라 할게. 그리고 위는 더 낮아질 거니까 14라고 하겠습니다. 이건 일단 가정을 한 거야. 어쨌거나 아래로 내려갈수록 높아지고 위로 올라갈수록 낮아질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자, 그러면 오른쪽, 동쪽의 지표 같은 경우에 전선의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16의 아래쪽이니까 16보다는 높겠지. 자, 그리고 이 선을 그대로 따라가면 Q 같은 경우에 16, 그리고 P 같은 경우는 15가 되겠지. 자, 그리고 좀 더 왼쪽 같은 경우에 14가 될 겁니다. 자, 어쨌거나 지표의 공기를 비교하면 오른쪽은 16을 넘지? 그러면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을 거고 왼쪽은 16, 15, 14 기본적으로 온도가 낮은 거잖아, 맞지? 그러면 지표 왼쪽은 찬 공기, 전선의 왼쪽, 오른쪽은 상대적으로 따뜻한 공기가 될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찬 공기가 밀고 오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지? 됐나? 자, 그리고 이런 형태 띄고 있는 것. 일단 우리나라 북은역을 했고 오른쪽이 동쪽, 서쪽이라고 그랬어. 이런 식으로 기울어져 있는 건 한랭전선이잖아, 맞지? 오른쪽 기울어 있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온난전선이고. 그래서 그림만 봐도 알지만 이 자료 해석 통해서도 이게 한랭전선인 걸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지. 됐지? 자, 가보겠습니다. 자, 이 전선은 한랭전선 맞는 말이죠? 지금 찬 공기가 밀고 오고 있는 거고. 자, P 지점에 동풍계열 바람이 우세하게 분다. P 지점. 지금 찬 공기가 밀고 올 거니까 현재 서쪽에서 불어오겠죠? 그러면 서풍계열 바람이 될 것이고. 자, Q 지점 기온은 15도씨보다 낮다. 자, 지금 Q라는 것은 이 Q 지점 어쨌거나 지금 16으로 가정한 이 선이잖아, 맞지? 근데 실제로 16이 아닐 수도 있죠. 우리 지금 가정한 거니까. 근데 어쨌거나 15보다는 아래쪽에 있는 선이죠. 그러면 원래 내려갈수록 기온은 높아질 거니까 어쨌거나 15보다는 높겠지. 됐지? 그래서 15도보다 낮다는 말은 틀렸다. 자, 넘어갈게. 자, 9번. 가는 어느 태풍 중심의 이동 경로, 나는 태풍 이동하는 동안 관측소 A, B 기압 변화 나와 있습니다. 자, 기억.
태풍의 최대 풍속. 참고로 태풍의 세력이 강할수록 자, 중심 기압, 태풍은 열대 저기압이기 때문에 세력이 강하단 말은 더 저기압성을 띈다. 중심 기압은 낮다. 자, 그리고 최대 풍속은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중심 기압과 최대 풍속은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는 거지. 자, 그러면 나 자료를 보게 되면 A와 B를 봤을 때 A 기압이 더 중심 기압이 낮게 된다. 그 말은 A일 때 현재 보면 더 세력이 강했다, 최대 풍속은 강했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자, A와 B 모두 편서풍대에 위치한다. 태풍의 이동 경로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편서풍대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풍, 서에서 동으로 바람이 불기 때문에 태풍의 이동 경로 역시 서에서 동쪽으로, 현재 보면 동쪽으로 치우쳐서 이동하게 되는 이 경로를 따르게 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경로가 그렇기 때문에 편서풍 영향받은 것 맞다. 자, A에서 B로 이동하는 동안 C 지점 풍향 변화. 참고로 태풍 이동 경로의 왼쪽에 있을 때는 반시계 방향, 그리고 오른쪽에 있을 때는 시계 방향으로 변한다. 지금 C는 왼쪽이기 때문에 반시계 방향으로 변하게 되겠지. 그래서 맞는 말이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태풍 오시면 위험. 자, 태풍의 오른쪽은 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변하고, 그리고 위험 반원이라는 것.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쪽만 기억하면 되겠지? 자, 10번. 가나다는 어느 내후의 발달 과정 순서 없이 나타낸 것 돼 있는데, 자, 내후의 발달 과정 이렇죠. 제일 처음에 저군 단계, 성숙 단계, 소멸 단계인데, 물론 저군 단계는 발달 단계를 하기도 합니다. 자, 저군 단계는 상승 기류만 있고, 성숙은 상승과 하강 기류가 함께, 그리고 소멸 단계는 하강 기류만 존재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가나다 중에 다는 상승 기류만 있기 때문에 다가 바로 저군 단계 또는 발달 단계. 그리고 나는 상승과 하강이 함께 있기 때문에 성숙 단계, 하강 기류가 있는 가가 바로 소멸 단계가 되는 거지. 그러면 발달 과정은 다나 가가 되겠죠? 자, 기억. 가가 다보다 나중. 소멸이 제일 마지막이니까 현재 나중 맞는 말이지. 나에서 단위 시간당 강수량. 참고로 내후에서 강수가 있는 영역은 바로 하강 기류가 있는 영역입니다. 원래 복잡한 과정이 어느 정도 있지만 그 메커니즘 몰라도 됩니다. 결과적으로 하강 기류가 있는 곳이 바로 강수 영역이다 생각하면 A와 B를 봤을 때 A는 상승 기류가 있는 곳, B는 하강 기류가 있는 곳이니까 하강 기류가 있는 B의 강수가 잘 나타나겠지. 자, 디귿. 천둥과 번개가 발생할 가능성은 다가 나보다 크다. 자, 천둥, 번개는 모두 다 성숙 단계일 때 잘 나타나지. 그리고 우박까지도 성숙 단계일 때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일 때 더 잘 나타나게 되겠지. 자, 11번. 토네이도와 열대 저기압 발생 지역 나와 있는데, 열대 저기압은 우리 일반적으로 열대 및 아열대 해상, 수온이 높은 영역에서 만들어지는 거지. 자, 그리고 토네이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온대 지방에서 잘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바다와 육지 중에 육지에서 잘 만들어집니다. 바다에서 만들어지는 경우 우리가 강한 상승기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용오름이라는 것도 있지. 그렇지만 대부분 육지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특히 대서양의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고 그리고 지형적인 특징 때문에 주로 미국에서 잘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발생 과정 메커니즘은 몰라도 돼. 결과적으로 토네이도는 온대지방 그리고 열대 저기압은 열대 및 아열대 해상이라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가 바로 열대 저기압, B가 토네이도가 되는 거지. 자, 기억. 열대 저기압은 적도에서 발생하지 않는다. 자, 참고로 열대 저기압은 강하게 회전하는데 그 회전시키는 근본적인 힘이 지구 자전에 의한 전향력입니다. 그런데 이 전향력은 쌓인 위도값에 비례해. 그 적도는 위도가 제로니까 결과적으로 전향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적도 부분에서는 수온은 높지만 현재 열대 저기압은 발생하지 않는다. 자, 니은 발생 후 지속시간. 자, 열대 저기압. 당장 태풍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며칠 전부터 일기예보를 통해서 올라오고 있다, 경로가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 말은 현재 이 지속시간 자체가 며칠 정도는 된다는 거지. 자, 그리고 토네이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길면 몇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다 몇 분 내에, 몇 초 내에 소멸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자, 디귿. 일반적으로 B의 중심 기압은 주변 기압보다 낮다. 자, B 토네이도인데 토네이도 역시 강한 상승 기류야. 그럼 상승 기류가 된다는 말은 바로 저기압성 소용돌이라 그 말이지. 그래서 저기압성을 띠고 있다. 기압이 주변보다 낮다. 자, 12번.
자, 동해 어느 해, 자, 여름철, 겨울철 수심에 따라 측정한 수온과 염분. 기본적으로 이게 여름인지 겨울인지 판단하려면 깊은 곳은 햇빛이 잘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온 변화 크게 나타나지 않잖아. 그렇지만 표층 부근은 자, 햇빛의 양에 따라서 태양 복사 에너지 양에 따라서 쉽게 변하는 거지. 그래서 표층만 여러분들 확인하면 되겠죠. 그래서 표면의 온도. 자, 두 개를 봤을 때 실선이 훨씬 더 온도가 높잖아, 맞지? 그래서 이게 바로 여름인 거 알 수가 있고 밑에 있는 게 겨울이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밀도 약층. 자, 우리 유사한 거 수온 약층 들어봤죠? 수온 약층이 무슨 뜻이지? 약자가 무슨 약자? 약자가 뛸 약자, 도약한다. 수온이 급변한다. 그 말이었잖아. 그러면 밀도 약층도 마찬가지야. 밀도가 급변하는 층이지. 자, 근데 밀도에 영향 주는 요소가 뭐죠? 수온과 염분이죠? 자, 수온과 염분. 그러면 수온과 염분이 급변해야지만이 밀도가 급변할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지금 가로축의 염분값은 뭐 어느 정도 변하고 있지만 큰 변화가 없잖아. 염분은 비슷합니다. 맞지? 실제로 수온이 많이 변하고 있는 거지. 지금 수온이 변한단 말은 세로축의 변화를 말하는데 누가 수온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까? 여름이야, 겨울이야? 여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리고 밀도 약층, 정확히 말하면 밀도가 급변해야 되니까 자, 등 밀도선이 있죠. 이걸 많이 넘어서야 되는 거지. 그래서 많이 뛰어넘는 애가 바로 밀도가 크게 변하는 거잖아. 그래서 여름이 급변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자, 겨울철 수심 200m. 지금 점선이 겨울이니까 이거 실선과 점선이 누가 겨울인지 그걸 구분하는 그 말이야. 어쨌거나 지금 봤을 때 점선이 겨울이니까 200은 이 지점. 그러면 1.026보다는 아래쪽에 있으니까 밀도 더 크겠죠? 오른쪽 아래에 있을수록 밀도가 클 거니까. 자, 같은 질량 P와 Q. 자, 두 개를 혼합하게 되면 염분은 어떻게 되죠? 두러이? 가운데. 수온도 가운데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두 개 지점에 수온과 염분의 딱 중간값이니까 위치도 중간이 되는 거지. 그러면 어쨌거나 등 밀도선보다 아래쪽이야, 위쪽이야? 아래쪽이니까 밀도 커진 거야, 작아진 거야? 커지는 거죠. 왜 그러냐면 원래 염분, 다른 염류들이 녹아 있는 거잖아. 어쨌거나 물입자 사이 빈 공간들이 있는 거지. 그러면 두 개를 섞게 되면 어쨌거나 그 염류들이 물입자 사이를 들어갈 거니까 부피가 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야. 되겠나? 그걸 말하는 거지. 자, 결과만 기억해도 좋습니다. 직선 그어서 가운데 점 찍으면 되지? 여러분들 하나만 더. 지금 양이 똑같다 그랬잖아, 맞지? 양이 다르면 달라지나? 만약 두 개 양이 다르면 밀도는 증가합니까? 그대로입니까? 감소합니까? 달라질까? 아니겠지? 만약 Q가 많으면 Q 쪽으로 점이 쏠릴 거고 P가 많으면 P 쪽으로 쏠리겠지. 어쨌거나 등 밀도선 이것보다는 다 아래쪽에 있는 거잖아. 됩니까? 자, 넘어갈게. 자, 13번. 자, 북태평양 주요 표층해류 쭉 나와 있는데 A, B, C. 자, A 누굽니까? 쿠로시오죠. 난류지. 자, C는 뭐야? 북태평양 해류죠. 자, 그리고 B는 캘리포니아 해류. 명칭 다 알아야 돼, 맞지? 자, A가 대표적인 난류, 자, 그리고 B가 한류가 될 건데, 난류, 이 두 개를 지금 나에 표현한다 그랬으니까 염분과 수온 알아야 되잖아, 맞지? 난류의 수온은 당연히 높은 거고, 염분은 더 높지? 난류가 수온과 염분 다 높다. 그 말은 위에 있고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지? 그래서 기억이 바로 난류인 A가 될 것이고, 그리고 니은이 한류인 B가 될 겁니다. 됐지? 자, 표층해류, 자, A 표층해류 난류, A는 난류 맞고, 자, B에서 표층해류 밀도. 그러면 이 B를 오른쪽 나에 적용시켜야 되는데 지금 니은이 지금 B가 될 거니까 현재 밀도는 1.022보다 아래쪽에 있죠? 맞지? 그러면 밀도가 더 크겠지. 자, C 표층 수온 니은보다 높다. 자, C. 자, 봐봐. B는 여러분들, 자, 니은이 B잖아, 맞지? B는 한류. 꽂히면 안 돼. 이놈이 왜 차가운 거야? 고위도 추운 곳에서 왔기 때문이지. 근데 C는 더 고위도 더 추운 곳에 있잖아. 맞지? 밑으로 내려오면 점점 가열되겠지. 좀 따뜻해진 게 B야. 맞지? 근데 C가 더 고위도니까 당연히 더 차올 겁니다. 한류에 꽂히면 안 되고. 14번. 가는 해면기압 관측점 A와 P를 나타낸 거고, 그리고 현재 1950년부터 2010년까지 물리량 P. 자, 이 물리량은 표준 편차분의 P의 해면기압에서 A의 해면기압을 뺀 것인데 A가 어디냐면
호주의 다윈 지역이고, 그리고 B는 타히티입니다. 바로 다윈과 타히티의 해면 기압 가지고 나타낸 것이 바로 남방진동지수지. 근데 이 남방진동지수는 플러스 값이라면 이건 라니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A가 라니냐, B가 엘니뇨가 되는 거지. 자, 문제 기억. 엘니뇨 시기에 A의 해면 기압 편차 양의 값이다. 자, 여기서 물리랑 P 가지고 말한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기압 편차, 기압 변화를 말했습니다. 그러면 A 지역, 엘니뇨 시기는 무역풍이 약화될 거니까 현재 적도 부근에서 따뜻한 해수가 적게 이동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서태평양은 수온이 내려가는 거지. 그래서 A 지역은 현재 수온이 내려가게 되고, 그러면 공기를 잘 데우지 못할 거니까 상승 기류가 약화되게 될 겁니다. 상승 기류가 강할수록 저기압되는 거지. 그래서 약화되었으니까 오히려 기압은 증가되게 되겠지. 그래서 편차는 양의 값 맞는 말이고. 자, 니은 동태평양 무역풍은 A 시기, B 시기. A가 라니냐니까 라니냐 때 무역풍이 강할 거니까 A가 강한 것. 자, 디귿 B 부근에서 평균 강수량. 자, A와 B 시기 물어봤는데 먼저 엘니뇨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엘니뇨가 되게 되면 무역풍이 약화되면서 서쪽 해역에 모여있던 따뜻한 해수가 동쪽으로 이렇게 퍼져나오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B 해역의 해수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상승 기류가 강해지면서 비가 많아지는 거지. 근데 A 시기는 라니냐니까 반대가 되겠지. 오히려 수온은 감소하게 될 겁니다. 그럼 수온이 감소하게 되면 현재 상승 기류를 잘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강수는 적게 되겠지. 그래서 감소하게 될 것이다. 그럼 많다는 것은 틀렸다. 자, 15번. 자, 주결성 가나다 파장에 따른 복사에너지 상대 색이 나와 있는데, 지금 가나다 중 하나가 A형이라고 그랬습니다. A형. 자, A형은 무슨 색깔? 흰색이고 표면 온도가 1000K 정도죠? 자, 그리고 원래 분광형에 원래 A, B, C, D 쭉 있잖아, 맞지? 원래 있던 걸 원래 이제 발견된 순서대로 A부터 쭉 붙인 거야. 근데 이들이 결과적으로 표면 온도, 별의 표면 온도와 연관성 있다 해서 가장 온도 높은 게 뭐야? O, 그 다음 B, A, F, G, K, M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A가 제일 먼저 발견된 거잖아, 맞지? 왜 A가 먼저 발견됐죠? 우주에 뭐가 많아? 가장 많은 원소가 수소지. 수소가 많기 때문에 수소에 의한 흡수선이 잘 나타나잖아. 그래서 제일 먼저 발견된 거야. 그래서 A형의 특징이 수소 흡수선이 강한 거지. 맞지? 그러면 지금 이 플랑크 곡선에서 흡수됐단 말은 흡수가 됐기 때문에 그쪽이 파장이 적어서, 빛의 양이 적어서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는 곳이잖아. 그러면 가나다 중에 흡수선이 가장 강한 것 누굽니까? 나라는 거지. 나가 바로 A형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야. 기본적 특징이야. 자, 질량이 가장 큰 별. 자, 모두 다 주계열 그랬습니다. 자, 주계열성 별은 질량 클수록 크기 큰 거지. 또 뭐가 비례합니까? 표면 온도, 또 광도. 크기 크니까. 표면 온도 높으니까. R제곱 T4점 광도 큰 거죠. 그래서 질량과 표면 온도, 광도, 크기 다 비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플랑크 곡선 나와 있기 때문에 람다 맥스 위치를 잡을 수 있지. 자, 원래 이상적으로 아주 스무스하게 나와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보면 일부 파장들이 흡수가 됐기 때문에 막 뒤꿈치져 있잖아, 맞지? 복잡하게 나왔지만 대략적인 형태를 다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람다 맥스 위치, 람다 맥스 최대 세기 파장 위치를 잡을 수 있잖아, 맞지? 자, 나와 다는 잡았고 가는 여기가 될 수도 있고 더 왼쪽에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됐죠? 그러면 이들이 람다 맥스 위치. 자, 람다 맥스는 표면 온도와 무슨 관계? 반비례. 그럼 파장 가장 짧은 건 누구다? 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 가가 가장 표면 온도가 높겠지. 그리고 가장 표면 온도가 낮은 것은 다가 되겠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표면 온도는 가나 다 순으로 감소하게 될 것이다. 가가 표면 온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주결성이니까 가장 크겠지. 그 말이고. 자, 나는 흰색. 나가 A형이니까. 자, 시간이 경과할수록 자, 중심부의 헬륨과 수소 함량. 자, 모두 다 주결성이니까 중심부에서 어떤 반응? 수소 핵융합 반응. 수소가 뭐로 바뀌어? 헬륨으로. 그러면 수소의 양은 감소, 헬륨은 증가. 수소가 헬륨은 바뀌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값은 감소하게 되겠죠? 모두 다 주결성이니까 모두 다 감소할 것이다. 자, 16번. 자, 별 가나 분광형과 광도 계급이 나와 있는데 G1과 G5 그리고 광도 계급은 1과 5로 되어 있습니다. 1은 초거성 그리고 5는 주결성을 의미하지. 자, 문제. 광도는 가가 나보다 작다.
지금 G1과 G5 분광형이 유사한 상태, 표면 온도가 유사한 상태에서 광도 계급이 서로 다른 거지? 그러면 HR 도상에서 광도 계급, 자 1인 게 좀 더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그 말은 광도가 더 크다 그 말이지. 실제 자료에서 한 번 더 확인을 보면 HR 도상에서 현재 광도 계급 1인 게 좀 더 위에 있다. 가가 그래서 위에 있고, 그래 주계열성 나가 좀 더 아래쪽에 있는 거지. 그래서 가가 광도 크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자, 니은 나의 표면 온도는 가의 5배이다. 지금 G1과 G5이기 때문에 5배라 말한 거지만 G형으로서 표면 온도는 유사하죠. 그리고 원래 각 분광형마다 0부터 9까지 세분화시키고 있는데 숫자가 커질수록 오히려 온도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G1과 G5 당장 이 두 개만 비교하더라도 G1이 온도가 더 높다는 거지. 일단 틀렸고, 자, 가나 모두 별 내부에서 수소행료 반응이 일어나는 부분이 존재한다. 자, 중심이 아니라 내부라 그랬습니다. 자, 가는 초거성, 나는 주결성. 당장 주결성 같은 경우에는 중심부에서 수소행료 반응이 일어나고 있지. 그리고 초거성 같은 경우에도 1000만 K 이상 영역은 수소행료 반응이 일어날 겁니다. 중심부는 철까지 만들 수 있는 과정이 일어나겠지만 외곽으로 갈수록 수소행료 반응이 일어나는 영역도 존재할 것이다. 그래서 수소행료 반응 일어나겠죠. 17번 허블이 외부 은하 관측하여 분류한 것 되어 있습니다. 자, 자료에서 이 0부터 이 7까지 이건 바로 타원은하를 말하는 거지. 바로 편평도에 따라서 모양에 따라서 현재 구형일 뜰 때는 이 0, 그리고 가장 납작한 구조가 바로 이 7이 되는 거지. 그리고 SA, SB, SC, S로 시작한 건 정상 나선은하, 그리고 SB는 막대 나선은하. 자, 그리고 IRR은 바로 불규칙 은하를 말하는 거지. 자, 기억. 허블은 외부 은하를 후퇴 속도의 크기에 따라 분류하였다. 아니지, 바로 모양에 따라 분류하였습니다. 자, 니은. E7에서 별의 생성은 현재가 은하 형성 초기보다 활발하다. 참고로 타원 은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성간물질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바로 성간물질은 별을 만드는 재료니까 별 탄생이 거의 없단 말이지. 자, 이 말은 틀렸고. 자, 디귿. 색지수가 SA가 SC보다 크다. 자, 나선 은하에서 스몰 a에서 스몰 c로 갈수록 성간물질의 양은 늘어나지. 성간물질은 별을 만드는 재료니까 별 탄생이 많게 되는 거고, 그리고 재료가 풍부하니까 큰 별을 만들 수 있다. 고온의 별, 푸른색 별을 만들 수 있는 거지. 자, 그 말은 은하를 구성하는 별들 중에 고온의 별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고온의 별이 많단 말은 색지수는 작아지겠지? 그래서 색지수가 감소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SC가 색지수가 더 작단 말이지. 그래서 SA가 더 큰 것 맞는 말이죠. 자, 18번. 자, 빅뱅 이후 현재까지 우주 팽창 속도. 팽창 속도입니다. 자, 원래 빅뱅 이후에 계속 팽창했잖아, 맞지? 계속 팽창이 왔습니다. 그런데 나와 있는 팽창 속도를 보게 되면 모두 다 0 위에 있는 플러스 값이지? 그 말은 계속 팽창이 왔다는 거지. 팽창 속도가 클 때도 있고 작을 때도 있지만 어쨌거나 계속 팽창했다 그 말이야. 자, 기억. 우주 크기가 가장 큰 시기. 좀 전에 말했듯이 우주 팽창은 계속 해왔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크기는 계속 커지는 거지. 그러면 A, B, C로 간다면 시간이 좀 더 지난 C가 가장 크기가 크겠지. 자, 그리고 우주 가속 팽창하는 시기. 잡아. 참고로 여기서 지금 팽창 속도가 나와 있는데 가속이란 말은 팽창 속도가 빨라지는 거야, 느려지는 거야? 빨라지는 것. 그러면 전체 그래프를 봤을 때 이 빨간선 기준으로 왼쪽은 계속 감소하는 거죠? 그러면 감속 팽창이 되겠지. 그렇지만 오른쪽은 가속 팽창되는 거죠? 그러면 이 가속 팽창 시기에 있는 게 바로 C밖에 없잖아. 그래서 C가 또 되겠죠. 그래서 답은 5번. 자, 우주 모형 ABC 임계 밀도분의 물질의 밀도와 암흑 에너지 밀도가 나와 있습니다. 자, 기억. A에서 우주 가속 팽창한다. 가속 팽창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암흑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 이 암흑 에너지가 물질보다 더 많아야 돼. 그러면 C 같은 경우가 바로 현재 암흑 에너지 밀도가 물질의 밀도보다 크기 때문에 이게 가속 팽창될 수 있는 거지. 근데 A 같은 경우에는 암흑 에너지는 존재하지 않고 물질의 밀도도 아주 큽니다. 그래서 감속 팽창할 수 있다 이 말이지. B와 C 모두 우주 공률 0이다. 자, 우주 공률 말하는 건 0이란 말은 이건 평탄한 우주를 말하지. 자, 이 평탄한 우주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밀도가, 우주 전체 밀도가 현재 임계 밀도와 동일한 값을 가지는 거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두 개의 물질 밀도와 암흑 에너지 밀도를 임계 밀도로 나눴을 때 그 값 합이 바로 1이 되었을 때 이걸 바로 평탄한 우주라 하는 거지. 자, 그러면 평탄한 우주는 C가 되는 거지. 그래서 C만 평탄한 우주다. B의 경우에는 현재 0.3이기 때문에 모든 합이 이거는 1보다 작은 열린 우주가 되는 거지. 자, 디귿. 현재 관측된 우주 구성 가장 잘 부합하는 것. 자, 우주 구성 요소 세 가지, 보통 물질과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 따졌을 때, 자, 물질, 보통 물질은 5%, 그리고 암흑 물질은 27%, 그리고 암흑 에너지가 67%야. 그래서 C와 잘 부합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자, 마지막 20번. 자, 주결성 S 주위 공전하고 있는 외계 행성 AB 나와 있습니다. 반지름은 A가 B의 2배 돼 있고, 공전 궤도 반지름은 A가 B의 3배. 여러분들, 자, 생각해봐. 공전 주기가 3루트 3이야. 자,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건 공전 궤도 반경이 커질수록 빨라집니까? 느려집니까? 느려지지. 그리고 이들은 원궤도 그린다 했잖아, 맞지? 그러면 원궤도면 2파이 R이잖아. 맞지? 그러면 그대로 R에 비례하게 되는 거죠. 자, 다시 할게. A와 B의 공전궤도 반지름이 A가 B의 3배라 그랬어. 그러면 원주, 궤도 둘레도 3배로 크다 그 말이지. 맞지? 근데 시간은 3배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시간은 3배보다 크지. 왜냐하면 궤도 크기가 3배로 딱 늘었지만 속도 느리잖아. 트랙의 길이가 3배가 되었지만 느리잖아. 느리니까 시간은 더 걸리는 거지. 됐나? 그런 거지 포함하고 있는 거야. 이 문제에서는 그걸 묻고 있지는 않지만. 되겠죠? 자, 가볼게. 자, A에 의해서 S가 가려지는 주기, B에 의해서 S가 가려지는 주기. 자, 이거 식현상을 말하는 거지? 봐봐. 원래 여러분들이 지금 지구에서 볼 때 별이 있으면 앞에 행성이 왔을 때 별을 가리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별을 가리는 주기는 뭐야? 행성의 공전 주기가 되는 거지. 자, 이게 바로 공전 주기가 될 거니까 지금 공전 주기는 누가 더 길다? A가 더 길다 그랬죠? 그럼 당연히 걸리는 시간도 A가 더 길겠지. 맞지? 자, A와 B 모두 의해서 S가 가려지는 최대 면적. 지금 시선 방향 왼쪽에서 지구에서 바라봤을 때 A와 B가 지금 S 앞에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가려지는 면적이야. 참고로 행성의 단면적만큼 가려지게 되는 거지. 파이 R 제곱. 결과적으로 R 제곱이잖아. 맞지? 근데 크기 B가 얼마야? 반지름 B가 1대 2죠. 자, 그러면 B에 의해서, 자, B의 반지름을 1이라 둘게. 1. 그러면 파이 R 제곱? 자, 파이는 뺍시다. 1 제곱 얼마? 1 되겠죠? 맞지? 자, A는 2배라 그래서 반지름 2배라 그랬으니까 R 제곱하면 얼마야? 4 되겠죠? 그래서 B의 면적 1, A 면적 제곱이니까 4. 뭐라고? 자, 그러면 단면적이니까 4와 1 더하면 얼마입니까? 5가 되겠지? 그래서 5배 된다. 그 말이지. 됐지? 자, 마지막으로. 자, 이 시점부터 2분의 B의 공전 주기 후에 S에서 A, B 모두 가려진다. 자, S에 의해서 가려지려면 우리가 봤을 때 뒤편에 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잖아. 자, 그러면 B 같은 경우에 한 바퀴 주기가 한 바퀴 도는 거잖아. 맞지? 그게 반이라면 어디가 있는 거야? 반대쪽 와 있겠죠. 그러면 둘 다 가려지려면 A 역시 반대편에 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지. 주기 같습니까? 훨씬 더 길잖아. 맞지? 자, 그러면 원래 이 주기란 것도 현재 실제 반으로 가려면 2분의 3루트 3이 돼야 되는 거지? 근데 얘는 1밖에, 지금 2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잖아. 말이 안 되는 거지. 됐나? 다시 말하면 A는 이 반대편에 왔어, 안 왔어? 안 왔죠. 시간이 부족하잖아. 맞지? 현재 보면 그래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반대편에 가지 않았으니까 둘 다 가려지는 일은 없다.